네,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뭐 명절이나 쉬는 날에 가족이나 친척끼리 재미 삼아서 고스톱 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도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도박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부분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 뉴스를 보는 친척분들도 우리 얘기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고스톱은 굉장히 많이 친척들이 치는 건데 이게 도박으로까지 판정이 되기는 뭐 굉장히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재물을 걸고 그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투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것이 윷놀이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장기, 뭐 바둑 이런 것도 만약에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뭐 마작, 트럼프 다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뭐 이런 거. 그렇다면 그게 이제 도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어떤 사정에 재물을 걸고 승패를 겨루는 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고스톱은 도박이죠. 그렇죠. 그거는 뭐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연한 사정에 재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실력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실력에 따라서 조금씩 뭐 차이가 있긴 예.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246조에 보면 형법에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도박이라고 하고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일시적인 오락인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면하도록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인 오락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시적인 오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는 게 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유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제 돈을 걸고 고스톱을 하면 도박은 도박인 겁니다. 네. 다만 도박 중에서도 처벌되는 도박이 있고 처벌되지 않는 도박이 있는 네. 겁니다. 그 처벌되지 않는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재미로 했는가 돈을 따려고 했는가. 예. 근데 이게 돈 따는 기준입니다. 재미가 있다고도 하는데. 다른 재미. 예.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예. 결국 이제 판례가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계를 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같이 이 고스톱을 일하면 고스톱을 한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네. 만약에 친척들 간에 또 잠시 했는지 길게 했는지 시간을 봅니다. 예. 그다음에 판돈의 규모를 봅니다. 예. 판돈이 만약에 아무리 친척간이라 하더라도 네네. 부모지간이라 하더라도 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아이고, 일시적인 예. 오락이라 할 수 없잖아요. 예. 판돈에 대한 규정도 있을까요? 그렇죠. 판돈의 규정이 얼마다 딱 정해놓은 건 없는데 네. 그 사람의 어떤 재산 규모도 봅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판돈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도박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전체적인 어떤 그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 오토바이 가게에서 이제 그 탕수육을 시켜 먹으려고 네네. 그 도박을 했거든요. 예. 탕수육을 시켜 먹으려고 이와 같이 그 장소에서 소비되는 물건, 거기서 뭐 딴 돈으로 탕수육을 사겠다 이런 탕수육을 걸로. 산다든지 아니면 예. 뭐 딴 돈으로 담배를 사서 나눠 피웠다든지 네네네. 쉽게 말하면 그 도박 장소에서 소비되는 물건을 걸고서 예. 도박을 했을 때는 그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요. 예. 그거는 이제 일종의 돈을 따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2006년에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거든요. 보통 많이 치죠. 예, 근데 점당 100원인 경우에도 처벌받은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 판돈의 규모가 28,700원이었거든요. 네. 그 판돈의 규모도 크지 않았죠. 예. 그 점당 100원밖에 안 되고 그런데도 처벌받은 이유는 이때 고스톱을 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그 벌어들이는 돈이 수입이 20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도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수입이라든가 재산도 본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도 보고요. 판돈의 규모도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람 친 사람들 간의 관계도 보고요. 여러 가지를 다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판돈도 있고 그리고 관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근데 초반에는 정말 친목을 도모해서 뭐 고스톱을 쳤다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뭐 4시간, 5시간 넘어갈수록
뭐 서로 화가 난다든지 그래서 판돈이 커지고 막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이제 그거는 일시적 오락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 뭐 처음에 100원이라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점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500원으로 이렇게 커지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예. 친족 관계라 하더라도 도박으로 봅니다. 아. 저번에도 이제 친족 관계였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이 도박 시간이 6시간인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때 도박을 한 사람이 전력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친족 관계라 하더라도 도박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봅니다. 이 장소가 예를 들어서 친족 관계라 하더라도 집에서 이 고스톱을 한 것이 아니라 네. 뭐 여가를 빌려서 아. 전격적으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것이 또 도박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장소,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판돈의 규모, 그다음에 재산 관계 여러 가지를 봐서 일시적 오락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명절 때 친척들이 같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려면 그 판단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군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일시적 오락인지 여부는 그 상황을 보고 예.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를 쭉 보면 일응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그때 따라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보면 이것이 돈을 따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재미로 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고스톱 같은 거 명절에 만나 이건 이제 별게 아닌데 사실은 형법 말고도 이제 한국 마사회법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예, 예.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이 도박을 규제하는 법령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우리 뭐 명절에 만나가지고 고스톱 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온라인 도박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박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형법상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상습 도박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도박에 대해서 너무 가볍다 형벌이 이래가지고 이 형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이 고스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인터넷 도박이라고 하는 거 온라인 도박이라고 하는 거 이쪽으로 이제 몰려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또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세부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법적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좀 법리 싸움이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일시적인 오락인지 여부 지금 뭐 고스톱 정도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네. 친척들끼리 고스톱을 쳤다 그런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판돈이 커진다든지 뭐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거면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조금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조금 전에 예를 몇 가지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은 명절이니까 명절 분위기에서 치는 고스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은 이제 벌금 50만 원. 아,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 예.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처벌 받은 경우는 대개 언제냐면요. 네. 그냥 이것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 고스톱을 치다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폭행으로 번진다든지 그러니까요. 내지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하고 또 이 싸움이 일어나고 지고 이웃집에서 신고를 합니다. 네. 내지는 이 돈을 잃은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예. 또 뭐 폭행으로 번진다든지 상해로 번진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것이 도박죄와 상해죄가 같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이제 음식 같은 걸 사 먹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이제 일시적으로 그 고스톱을 한 경우에는 그 도박죄는 처벌받지 않고 예. 상해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고스톱 칠 때는 고스톱으로 처벌받은 경우보다도 오히려 고스톱을 하다가 폭행죄나 상해죄 예. 또는 이웃 간에 문제가 돼가지고 뭐 주거침입죄 이런 걸로 처벌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 또 가족이랑 친지간에 오로지 재미만을 위해서 이 고스톱을 쳤더라도 도박 이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좀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가족 간에는 사실은 뭐 처벌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와 같이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전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도박죄로 처벌받은 그런 전력이 있었죠. 네네. 상습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판돈의 규모가 좀 큰 경우 그리고 시간을 6시간 이상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죠. 예. 그래서 아무리 친척간이라 하더라도 밤을 새워서 한다든지 판돈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진다든지 또 전체적인 판돈이 크면 도박죄로 처벌받는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작은 돈 가지고 재미 삼아서 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지만 아무리 가정에서 한다 하더라도 2박 3일 이렇게 치면 안 네. 되겠죠. 그러면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제 뭐 고스톱 하고 계셨더라도
분위기가 좀 나빠질 것 같다 싶으면 어느 한 분이 중재하면 뭐 깔끔하게 끝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누군가가 돈을 좀 잃어서 화가 났다 그러면 그만둬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딴 돈을 다 주고서 얼른 일어나야 됩니다. 예, 잘 참고하시고요. 명절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요. 최근에 10년간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말을 한 겁니다. 최근 10년간 민형사 재판에서 6천여 건의 판사를 교체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5건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글쎄요, 이번에 이제 어떤 얘기일까요? 사법영감이 나온 건데요. 예. 판사를 교체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사자라든지 예. 내지는 이제 변호인이 판사가 이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교체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기피라고 그럽니다. 법관을 예. 기피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6,500건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말이죠 전체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5건 0.07%만 이제 교체가 됐다라고 예. 하는 것이 이번에 주광덕 의원이 이제 밝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있는데 이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제도입니다. 예. 이렇게 법관의 기피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문화된 것은 오히려 법원의 어떤 신뢰라든지 법관의 신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전향적으로 해석해서 좀 앞으로는 이것이 사문화된 거를 이 제도를 좀 이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얘기인데요. 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법관의 기피라는 것 전에 법관의 제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한번 만약에 판사가 있는데 이 판사가 이 당사자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만약에 이 판사가 원고하고 친척 관계다. 네, 뭐 배우자 관계다. 그럼 불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일 때, 그러니까 친족 관계라든지 내지는 판사가 그 재판에 증언이나 감정을 했을 때라든지 하여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런 때는 제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척은 예. 뭐냐면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판사가 이 판결을 못하도록 하는 거. 네. 이걸 제척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제척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이 제척 사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이런 때는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저 판사를 배제시켜 주십시오. 회피라고 그러나요? 예, 그걸 기피라고 합니다. 기피요? 이게 예. 기피입니다. 예. 근데 이 기피 신청이 그러니까 6,500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건만 받아들여졌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왜 제척이라고 하는 게 판사하고 요 당사자 간에 원고나 피고 간에 이렇게 당사자 간에 친척 관계가 있을 때 친족 관계, 배우자 관계 이런 때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어도 제척 사유가 아니에요, 그게. 아, 그렇습니까? 예, 변호사하고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만약에 판사하고 변호사가 친족 관계에 있다면 또 배우자라면 예. 자신의 남편이거나 자신의 예. 부인이라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리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당사자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거 좀 기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거는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예. 근데 이런 경우에도 잘 안 받아들여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아. 6,500건 중에서 5건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제척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 뭐 변호사의 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판사하고 그 변호사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서 예, 예. 뭐 이런 경우에 좀 배제시켜 주십시오 하면은 좀 배제가 된다면 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죠. 네. 가령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면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피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 5건만 받아들여졌다는 거는 글쎄요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보는 거죠. 제척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제척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당사자들의 기우다. 근거 없는 걱정이다. 네네. 재판은 언제나 공정한 재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신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금 이런 것인데 그건 이제 권위주의의 또 어떤 하나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재판에 따라서 자신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걸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공정하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인데 예.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를 이번 기회에 앞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거. 물론 그렇다 해서 이 당사자들의 얘기를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네네. 당사자들이 또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예. 일부러 그런 어떤 신청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물론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근거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어떤 법원의 법원에 대한 신뢰라든지 예. 또 재판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사법의 어떤 신뢰를 위해서도 법원에서 전격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럼 그 법률가시니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사법부 신뢰가 거의 굉장히 많이 내려간 그런 상황인데 이 소식도 전해지면 아 이런 정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거 들으면요. 예. 6,500건 중에서 10년간 네네. 5건밖에 안 받아졌다면 아무래도 지금 법원에서 어떤 그 기피 신청이라는 제도를 예. 사문화시키고 그런 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거는 법원을 흠집내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재판의 공정한 재판을 오히려 불공정한 재판으로 몰고 가서 오히려 자신들이 뭔가 다른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네. 그런 것으로 이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도로 어떤 기피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법원에서 잘 살펴가지고 이 기피 신청이라는 제도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사법부의 압수수색 영장을 다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까지 뭐 2013년 이후에 최저치라고 왔는데 발부율이요. 네.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2013년 이후에 예. 최저치로 내려왔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88.6%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최근에는 그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예. 거에 대해서는 발부가 거의 안 되고 다 기각률이 오히려 90%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이렇게 88.6% 정도가 발부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통계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 인신 구속영장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내려왔다. 예. 근데 이거는 별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 81%에 있어가지고 거의 뭐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얘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이렇게 발부율이 좀 떨어진 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 네. 그리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이런 것들이 좀 확립돼 가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건 이제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수사를 할 때 일단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재판에서 이제 풀어주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네. 지금 일단 수사를 할 때는 불구속에서 이제 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죄가 일단 판결이 나오면 구속을 시키는 그걸 법정 구속이라고 하죠. 예, 예. 그래서 법정 구속이 요새 몇 년 사이 한 2배로 늘어났어요. 한 5,500건 정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건 정도 됐거든요. 법정 5년 구속이 사이에 그러니까 말이죠. 재판을 받다가 바로 선고가 그렇죠. 내려져서 바로 구속을 법정에서 그 구속. 자리에서 법정에서 바로 가는 구속하는 거죠. 거. 예. 구치소로.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유죄가 나오면 예. 1심 재판 현장에서 판결하면서 구속시키는 거. 네네네. 그걸 법정에서 구속시킨다 해서 법정 구속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법정 구속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속 영장의 발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예. 구속을 좀 신중히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은 뭐 바람직하긴 한 건데 다만 이제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또 뭐 법원 사람인지 판사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내지는 구속 영장이 좀 달라진다면 예.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전체적으로 사람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구속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도 예. 일단은 좀 이런 영장 발부 형식이 조금은 좀 신중해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그럼요. 원칙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이 나든 아니면 그 이전에서 확정이 되든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다면 이런 영장 발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